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쩌면은 10년이면은요 사실상은 승부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10년 내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했는 사람은요, 이 실패했는 사람이 이 성공했는 사람을 따라잡을 확률은 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느낌상 1%도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투자, 이 투자에 있어서의 마인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원금을 지켜낼 수 있나 없나. 이 얼마만큼 내가 욕심을 좀 가라앉히더라도 안전하게 따박따박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한 7년간에 걸쳐서 아파트 가격 폭등기에는 그렇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아파트나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또 그 2021년을 지나서 지금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다수의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져서 자산 감소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자산이 올랐다가 이 명목상으로요, 적어도 자산이 떨어졌다는 거는 내 자산이 감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월세를 목적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 떨어지는 시기에 그분들은 자산이 또 증가가 되고 있어요. 늘 이 세상은 엄과 양이 같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어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예를 들어서 금을 투자를 하고 싶어. 그렇다고 금만 나는 금이 비싸든 싸든 나는 평생 사 모으기만 할 거야.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지금은 도저히 금은 살 때가 아니야. 이거 사서 돈 안 남아. 그럼 또 시기적으로 또 금을 안 사는 시기도 있겠죠. 차라리 금보다는 다른 거 채권이 좋지 않겠어? 뭐가 좋지 않겠어? 뭐 이런 각자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그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준. 나는 왜 이러이러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기준이죠. 결과는 어쩌면 마지막 결과는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혹독하게도 그 세월이 지났는데 좋은 결과를 못 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세월이 굉장히 큰 수익으로 나에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세월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선택에 따라서 행동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행동까지는 적어도 큰 어떤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리성. 이 합리성이 없이 그냥 내 감정에 의존해서 가는 거는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파트를 살까? 재개발 살까? 이거는 대표적인 차익형 상품이죠. 아니면 수익형을 살까? 뭐 상가든 사무실이든 오피스텔이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이거는 순전히 우리 시청자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누구나 다 투자를 할 때 투자를 언론에서 빨리 많이 올라가길 꿈을 꿉니다. 그거 꿈꾸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없겠죠. 그렇게 빨리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상품은 빨리 많이 내 자산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 시기.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어울러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내일이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하니 많은 분들 오셔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있었던 내용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는 경제라는 거는 그래요. 경제
한 나라의 경제가 침체가 돼갖고 무너지면은 돈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돈은, 실질적인 돈은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이 늘고 경기가 나쁠 때도 돈이 늘어요. 항상 돈이 늘어요. 그런데 나쁠 때 늘어나는 돈은 이거는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돈이죠. 그래서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다만 그 늘어나는 돈에 대한 완급 조절을 우리가 금리라는 정책을 써서 하고 있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돈이 적게 늘어나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오면은 늘어나는 돈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도 분명히 이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금리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만 어찌됐든 경제가 기본적으로 살아 있어야 우리 부동산을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 심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면 일본 같은 경우를 바로 대표적으로 경제가 무너지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가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사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경제도 보고 우리나라 경제만 봐도 될 게 아니죠. 외국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금리까지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6월로 전망을 한다 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풀 꺾인 인플레이션을 꺾겠다 했는데 텅 빈 사무실이 촉발한 어떤 위기론이라는 것이 또다시 나왔어요. 이게 사무실 공실률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대요. 40년 만에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 부동산, 그렇죠? 이게 수익형 부동산의 사무실 이런 거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또 대출이 돼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금융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또 금융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눈여겨서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전문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다 보면 금리 내려오더라도 이것이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이건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돈줄이 말라간다, 이게 뭐냐면 외국 돈이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역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딱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중국을 선택할지 선택의 기록이 있으니까 미국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는 투자 자금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진핑이 미국에 가서 재계 인사들까지 만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우리나라는요, 당연히 어려워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전체의 세계 경제가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만큼 경기가 활성화를 띠고 지금 좋다,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위험성이 많다. 이 위험이 이제는 위험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까지는 충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간 브리핑으로 갖고 오는 거고. 근데 한국도 보면은 1인 가구가 34%가 넘어갔어요. 1, 2인 가구 다 합치면 지금 65%는 넘어가요. 노인 가구는 23.9%예요. 그러면 이 노인 가구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세월 지나면 아파트가, 집들이 다 나오겠죠. 노인들이 뭐 10년, 20년 지나면서 돌아가시고 나면 다 이건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1인 가구가 이렇게 많다. 요즘 뉴스에 그런 게 나오지 않던가요? 끝없이 오르는 오피스텔 월세. 왜? 이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2인 가구가 늘지 않으면은 오피스텔 월세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수요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물건은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높게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은 제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존 기성세대들 특히 60대 70대 돈을 갖고 있는 분은 오피스텔을 극도로 싫어해요. 옛날에 오피스텔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옛날 오피스텔과 지금 오피스텔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로 싫어하니까 사는 건 안 살려고 해요. 왜? 아파트 올라가고 재개발 올라오는 그것만 봐왔으니까. 그런데 수요는 많고 물건은 모자라니까 월세는 계속 올라가요. 그게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같이. 그래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상업지역을 최대 규모로 확대하겠다.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겠다. 이것도 그만큼 모자란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든 이런 쪽이. 너무 많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무실이 모자라니까 난리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정도로까지 계속해서 국가가 나선다는 이유를 우리 시청자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우리 부동산 시장을 봤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제가 늘 얘기했자면 올 하반기, 올 전반기까지는 크게 올라갈 모습이 그렇게 안 보인다. 최고는 뭐 반짝하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고요. 후반에는 약간의 반등이 좀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시기는 정확하게 뭐 여름이다 이렇게 뭐 제가 찍지는 뭐 하겠지만 여름이든 가을이든 조금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들고 그렇다고 이거는 약간의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다시 제가 늘 말씀드렸다가 반등했다가 이런데 이렇게 했다가 다시 조금은 반등을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가 이렇게 가지 않느냐. 올 하반기는 뭐 이런 정도의 그림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너무 불확실한 식의 투자는 좀 자제를 해라. 그러니까 확실한 투자가 바로 어떤 수익형 상품들이 확실할 수밖에 없다. 노후 대책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는 역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상품들을 사야 된다. 마지막으로 노후 대비 투자는 점점 어려워질 거다. 왜 어려워지느냐.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느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다 노후 투자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보는 눈에는 이런 오피스텔도 가격이 얼마가 갈지는 몰라도 이 상태로 가면은 3년, 5년 안쪽에 이런 오피스텔이든 도시형 이런 가격도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선택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크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애들 10대 애들이 20년 지나면 이제 30대가 되는데 20년 후에는 지금 30대 인구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인구로 과연 우리 사회의 곳곳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다 지켜낼 수 있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현재로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중간에 어떤 크고 좋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부동산 붕괴 내지는 그런 것이 한 번쯤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빠르면 더 빨라질 거고 늦어도 적어도 20년 안쪽에는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빨라져 버리면 10년도 되기 전에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